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각함수 단원의 새로운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좀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새롭게 배운 거 우리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호도법. 원래는 우리가 각을 잴 때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일반각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60분법을 사용하는 각 체계였어. 근데 얘가 좀 단점이 있다 했었죠. 왜? 360도가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360도가 돌아갈 때마다 원래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체계랑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롭게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가계체계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180도가 파이다. 파이가 180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즉 360도는 이제 2파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호도법을 따르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거 이제 기억나세요? 호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어떤 부채꼴을 생각을 했었죠. 이런 부채꼴을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요 부채꼴이 있는데 요 부채꼴이 좀 신기한 부채꼴이야. 어떤 부채꼴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이었어. 그랬을 때 요러한 특수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앞으로 1라디안이다 라고 정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요 1라디안이 이제 호도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이런 부채꼴을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떤 두 개의 정보를 알면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요 두 개의 정보를 알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공식에 대해서도. 자, 요 각을 어떻게 정하면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올까?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잘 보시면은 반지름 r 곱하기 1 라디안 해버리면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잖아. 어제 기억나십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어떻게 구했었는지 R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만 곱해도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요 새로운 가계 체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가계 체계가 바로 호도법, 라디안 가계 체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공식 기억해 주시고 더불어서 얘랑 자매품 부채꼴의 넓이도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얘랑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도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일단은 먼저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무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에요. 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했었죠. 자, 3분의 2파이면은 우선은 일반각으로 바꿨을 때 몇 도였어요? 3분의 2파이면은 파이가 180도야.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면은 120도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120도만큼 돌려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120도로 바꿔서 하는데 앞으로는 3분의 2파이다 하면 요 정도 되는 크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나머지 요만큼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자,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한 개의 사인값 어떻게 돼?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r이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r이죠? 해서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구했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뭐 삼각비의 값 구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걸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 어제 잠깐 얘기했었고 뭐 이 정도 하면은 복습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즉 점이 각의 크기에 따라 회전을 해서 어느 위치에 멈추게 되느냐, 요 점이 회전을 해서 어느 위치에 멈추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서로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구한다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 r의 크기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x와 y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돼. 즉 사인 값은요 y 값이 양수이거나 혹은 y 값이 음수인 곳에서 똑같이 부호를 따라간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각이 돌아가면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고 뭐 아니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높이 1사분면 2사분면에서 각이 멈출 때는요 양수예요.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멈출 때는 음수예요.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길 때 x 밑변 x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1사분면과 4사분면일 때는 x값이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수예요. 코사인 값도.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x값이 음수예요. 거기서는 음수야.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길 때 기울기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부호가 같다. 그럼 거기에서는 양수고 x랑 y가 부호가 다르다. 거기서는 음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는 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 각이 회전해서 어디에서 멈추냐? 각이 회전을 해서 몇 사분면에서 멈추냐? 여기 1사분면이죠? 여기는 2사분면이야. 여기는 3사분면이고 여기는 4사분면이야. 각이 회전해서 어디에서 멈추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얼싸, 안, 꼬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얼, 싸, 안, 꼬.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얼, 싸, 안, 꼬.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잘 보시면은 1사분면에서는요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다 양수야. 그래서 올이야.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
다 음수고 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여긴 사인.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예요. 탄.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코. 그래서 각각의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인 4분면을 올, 싸, 앙, 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 자, 잘 보세요. 사인 3분의 2파이를 하지 말까? 그래, 일단은 3분의 2파이로 해. 자, 원래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 값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뭐 단위원을 그려서 뭐 점을 회전시키고 그거 점 회전시킨 위치에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뭐야 반지름 길이부터 높이 하고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할 거야. 사인 3분의 파이면은 사인 60도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사인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60도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도 기본적으로는 2분의 루트 3을 가지게 돼요. 문제는 얘가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3분의 2파이면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일까요? 자, 다시 여기 살짝 돌아와서 사인 3분의 2파이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은 사인 3분의 2파이면은 120도예요. 일반각으로 바꾸면. 그러면 2, 4분면에서 멈추는 각이죠. 거기서 사인 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러면 얘도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 더. 코사인 뭐 4분의 5파이다. 4분의 5파이? 그래,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다. 요 값을 구하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코사인 4분의 파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면 코사인 45도예요. 그래서 코사인 4분의 5파이도 기본적으로는 2분의 루트 2야. 요렇게. 그리고 나 생각을 하는 거지. 4분의 5파이면 몇 사분면에서 멈추는 각인가?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분의 5파이면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즉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가라는 각도랑 똑같다는 거죠. 180도에서 45도. 그럼 180도에서 45도면은 우리 이렇게 사분면 생각해 봤을 때 180도에서 4분의 파이만큼 4분의 45도만큼 더 가는 거에 몇 사분면? 3, 4분면 각이라는 거지. 3, 4분면 각. 그럼 3, 4분면에서 양수인 건 탄젠트밖에 없죠. 월사 안고 탄젠트밖에 없죠. 그럼 코사인 값은 음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값 코사인, 사인, 탄젠트 요거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빠르고 쉽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관계. 이거 좀 중요하죠.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시면 x분의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은 뭘로? r로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r분의 y 뭐였어? 사인 세타. r분의 x 뭐였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1번. 자, 2번도 중요하죠. 2번은 왜 이렇게 되냐? 자, 일단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단위원이었죠. 이런 단위원. 너무 찌그러졌네 뭐니? 중심 0,0이고 중심좌표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단위로 생각해서 요 위에 점 px, 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사인 제곱은 r제곱분의 y제곱이야. 코사인 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r제곱분의 r제곱이네. 얼마? 1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 공식이 둘 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을 일단은 해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기억하는 거. 개형 암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여기 지금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사인 함수는요, 세타의 값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축이 x축이 아니고 세타축이죠. 세타축. 그리고 여기 있는 요 y축은 이제 사인 세타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봅시다. 요 세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직각삼각형에서 y값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았거든. 그러면 어차피 요 사인값, 반지름분의 높이를 하면 사인값이 그대로 높이가 나오거든요. 요 높이, 요 빨간색 요 높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인 값이 커져, 세타 값이 커져.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때마다 높이의 값은 어떻게 변해? 점점점 커져서 세타가 90도가 되는 순간 1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높이가 0이었다가 점점점 커져서 1이 돼요. 얼마일 때? 90도가 됐을 때.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그러다가 다시 점점점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져? 0까지. 몇 도가 됐을 때? 파이가 됐을 때. 각이 파이가 됐을 때. 점점 작아서 파이가 됐을 때 0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작아져서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최소가 됐다가 점점점 다시 커져서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파이가 됐을 때,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러한 형태를 기억을 해줘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요 가장 기본이 되는 0부터 2파이까지. 즉, 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즉 2파이만큼의 세월이 흘러갈 동안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하죠. 파이일 때 0이 되고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코사인도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은 비슷한데요. 코사인 값 원래 어떻게 구하죠? 빗변분의 밑변으로. 근데 빗변 길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세타에서 대응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그냥 밑변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1로 제일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0이 되죠. 즉 1에서 점점 작아져서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0이 돼요. 반대로 이쪽으로는 점점 밑변의 길이가 음수로 작아지기 시작해서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1까지 작아져요. 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커지면서 2분의 3파이 됐을 때 0 되고, 여기서 다시 커지면서 밑변 길이가 다시 0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1 되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 동안, 즉 2파이가 될 동안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돼요. 줄어들었다가 최대점 찍고 다시 커졌다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있죠. 여기 한가운데가 파이고, 2분의 파이일 때 0 되고, 2분의 3파이일 때 0 되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뭐 여기 또 이쪽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둘이 매우 닮아 있어요. 요 사인 함수랑 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왜요? 여기 사인 있잖아. 왜요? 여기 이렇게 코사인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함수를 적당히 변형시키거나 혹은 코사인 함수를 적당히 변형시키면 서로가 될 수 있어. 둘이 쌍둥이에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눈치를 채셨습니까? 자, f 세타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사인 세타 함수. 자, 사인 세타 함수를 적당히 변형시키면 코사인 세타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를 이만큼 밀어버리면 되거든. 즉 세타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어느 쪽 방향으로 요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버리면 되거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잘 보세요. 얘를 밀었어.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코사인 함수가 된 거죠. 그래프가 방금 전에 요 모양이 됐잖아 지금. 이렇게. 자, 코사인도 비슷해요. G 세타가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G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번엔 반대로 밀어야겠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요만큼 밀려가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 쌍둥이 관계다. 서로 조금만 유전자를 조금만 바꿔치기 하면은 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 제가 한 가지 질문, 꼭 2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될까요? 더 밀면 안 되나? 얘도 마찬가지. 꼭 2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될까요? 더 밀면 안 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변분의 높이,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 계속 커지죠. 기울기 계속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냐면은
가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얼마나 커지냐? 끝도 없이 커져요. 끝도 없이. 처음에 기울기가 0이었다가 끝도 없이 계속 커집니다. 자, 그러다가 띡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엄청나게 음수로 작았다가, 지금 기울기 여기서 음수죠? 음수로 작았다가 점점점 0으로 다가가게 돼요. 이쪽 방향에서 음수로 작았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0으로 다가가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울기가 다시 양수로 커져서 점점점 무한대로 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점점점 무한대로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무한대로 커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았다가 음수로 엄청나게 작았다가 다시 점점점 커져서 양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작았다가 양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 방향은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2파이가 될 때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될 때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주기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주기함수. 주기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기함수가 뭐냐? 주기라는 게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일정한 주기로 뭔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즉,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2파이의 주기를 가져.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탄젠트 함수는 파이마다 주기를 가져.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기함수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P만큼 더해줘도 원래 함수랑 똑같다. P만큼 더해줘도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사인 함수 같은 경우,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 각각, 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 2파이가 아니고 4파이가 지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게 왔다 갔다 잘 돼야 돼요. 2파이면은 360도, 즉 한 바퀴 돈 거야. 자, 한 바퀴 돌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선생님, 두 바퀴 돌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4파이 720도. 두 바퀴 돌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선생님, 마이너스 2파이만큼 반대로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도 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기는요, 반복되는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해요. 가장 작은 양수 2파이. 그래서 탄젠트도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3파이 돼도 똑같은 일 벌어지고요. 마이너스 파이 돼도 똑같은 일 벌어지고, 마이너스 111파이 돼도 똑같은 일 벌어지고, 마이너스 222파이 돼도 똑같은 일 벌어져요. 근데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요 기호가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함수 fx는요, 일단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 범위에서는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뭔가 잘못 썼다. 이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는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fx 플러스 2는 fx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대. 즉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대, 함수 fx가. 그럼 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렇게 생겼고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요거 무슨 뜻이라 방금 얘기했어? 주기함수다. 어떻게? 주기가 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2라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면 두 칸마다 반복된다. 그 뜻이에요. 두 칸마다 반복.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이 두 칸이야. 딱. 무슨 말이냐면요. 요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땡땡땡 땡땡땡. 너무 높아졌네. 이렇게. 땡땡땡 땡땡땡. 여기 최대값은 다 똑같이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삐죽삐죽 반복되는 형태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이제 예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도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좋을지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우리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바로 이쪽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리고 뭐 상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줬던 프린트 문제 꼭 풀어보시고 제가 오늘도 새로운 문제 프린트를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그걸 또 풀어보세요. 그리고 어제 올렸던 문제 프린트 답은 제가 직접 써가지고 오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보시고 그래프 평행이동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평행이동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뿅!